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위 소식을 모은 국방탐 구생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의 실전 배치형 모델이 뚜렷한 외형을 드러내면서 여러 국가들과의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유럽 지역에서는 다소 복합적인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에 대해 경계하는 프랑스와 강력한 성능을 요구하는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KF-21 전투기가 유럽 국가들에 끼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한국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은 KF-21 전투기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노르페인트 등 민간 기업과 협력해 1999년부터 스텔스 기술 연구를 시작했으며 지속적인 노력 끝에 2008년에는 스텔스 성능 실험에 성공하며 관련 기술의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이 시기에 확보된 기술은 대한민국의 5세대 전투기 개발을 현실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국산 KF-21 보람의 전투기에 적용된 스텔스 기술은 전자파 흡수 능력을 갖추고 있어 레이더 탐지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KF-21 전투기를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로 분류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현재 제작된 KF-21 블록 1 기체가 4.5세대급으로 주로 무장체계 중심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세계적인 5세대 전투기인 F-35와 비교할 경우 스텔스 성능 면에서 다소 아쉽다는 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KF-21 전투기의 은폐 성능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기로 알려진 F-22 랩터나 F-35와 비교하면 일부 요소가 부족할 수 있으나 주요 군사 강국들이 운용 중인 전투기들과 견주면 KF-21은 전혀 뒤처지지 않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4.5세대에서 5세대로 점진적인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KF-21은 분명한 경쟁 우위를 지닌 기체입니다. 그 중심에는 뛰어난 기동 능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F-22보다 더 작고 가볍고 F-35에 비해서도 ing면 하중이 낮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 추력 대비 중량 비율이 기동성을 중시한 델타입 구조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근접한 수준을 보이며 3중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 리딩 엣지, 익스텐션, 가변 캠버 날개 등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어 뛰어난 가속 성능, 탁월한 선회력, 높은 바듬각 성능 등을 자랑합니다. 현재 시험 비행을 수행 중인 주조 종사들 역시 KF-21의 기동 성능이 미국산 F-16보다 우세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KF-21은 스텔스 설계 면에서도 F-22와 유사한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기동성과 은폐 성능이 조화를 이룰 경우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력은 세계 상위권을 넘어 독보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한국의 전투기 개발 상황을 검토한 결과 KF-21이 스텔스 기능을 강화할 경우 F-35를 능가하는 성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현재 개발 중인 스텔스 기술 중 가장 주목받는 핵심 요소는 바로 세미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입니다. 중국은 이미 해당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약 5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며 전투기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은폐 성능 측면에서는 여전히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채 반복적인 실패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춤한 이 시점에서 한국이 은폐 기술을 조기에 완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은폐 기술이 향후 중국과의 국지적 충돌에서 제공권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는 전장의 승패를 가를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중장기 기술 전략 보고서를 통해 은폐 기술의 개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세미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이 이미 본격적인 연구 단계에 진입했고 한국이 해당 분야에서 기술적 주도권을 확실히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수적 우위를 가진 중국 공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플라즈마 기반의 부분, 은폐 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항공우주산업연구진이 발표한 또 다른 자료에서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2030년까지 부분 스텔스 성능을 갖춘 블록 1 KF-21과 완전 은폐 기능을 탑재한 블록 2 KF-21 전투기 약 200대를 한국 공군에 인도할 계획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초정밀 가공 기술과 반도체 기반 기술을 토대로 플라즈마 기반 은폐 기술을 개발 중이며 이미 시스템 아키텍처 구축을 완료하고 주요 핵심 기술 개발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또한 은폐 기능을 위한 차세대 신소재 개발에서도 유의미한 기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은폐 전용 신소재는 메타물질 기반으로 향후 플라즈마 은폐 기술과 결합되어 국산 전투기의 완벽한 감지 회피 능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기술의 축적은 KF-21 전투기가 완전한 유령, 기체 편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 개발의 후발주자인 한국은 기존 항공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체의 표면에 특수 도료를 적용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플라즈마와 전자파를 이용한 레이더 반사율 저감 기술을 동시에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추진 중인 기술 로드맵에 따르면 2026년 KF-21 블록2 전투기에 은폐 도료를 적용하고 2030년대 중반 KF-21 차세대 모델에 플라즈마 은폐 기술을 본격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한국은 단기간 내에 중국과 일본을 앞지르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첨단 방산 기술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자력으로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는 결코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없으며 결국 타국에 의존하거나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최근 들어 한국의 항공무기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투기뿐 아니라 헬리콥터 수출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KF-21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영국은 긴밀한 군사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방산 중소기업인 마이크로 인피니티는 영국의 대표적인 방산기업 MBDA에 약 370만 달러, 한화로 약 49억 원 규모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MBDA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탑재될 미티어 미사일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영국은 과거 K9 자주포 사업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실패한 바 있으나 이후 한국 방산 기술의 우수성이 널리 입증되면서 이번 항공 방산 분야에서는 먼저 협력 의사를 밝히고 나섰습니다. 최근 개최된 판버러 에어쇼 현장에서도 양국 간의 공식 회담이 이뤄졌으며 한국국방과학연구소와 영국국방과학기술연구소는 공동 연구와 정보 공유를 신속히 확대해 조속한 실질적 성과 도출에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K9 자주포 사업 당시에는 지정학적 여건과 정치적 요소 등으로 인해 영국은 독일과의 협력을 선택했지만 지금도 영국은 한국 방산 장비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독일은 해당 사업을 위해 영국에 80억 파운드, 한화 약 14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으며 불법 이민 문제 해결 및 조직 범죄 대응과 같은 정치적 협력도 병행하면서 양국 간 관계를 공고히 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무기 성능을 넘어 정치적 변수들이 작용하면서 한국이 경쟁에서 다소 불리했던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공군과 한국 공군 간의 협력은 점점 더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시행된 2024 피치 블랙 훈련 중 발생한 한 사건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독일 공군이 한국 공군에 대해 차별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한국 전투기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한 스페인 측은 KF-21 전투기의 빠른 납기 일정과 뛰어난 성능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인 공군과 조종사 관련 관계자들이 직접 KF-21 전투기의 시험 비행 장면을 확인하기 위해 방한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최근 실전형 무장을 장착한 투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현재는 새로운 성능 시험 비행을 준비 중입니다. 이번 시험 비행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6기의 KF-21 시제기가 삼각대형을 형성해 비행을 실시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조종석에 탑재된 KPS 장비를 활용해 전투기 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비행하는 시스템으로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KF-21의 정밀한 조종 능력을 입증하는 핵심 시험이 됩니다. 해당 시험 비행을 지켜본 스페인 공군 측은 KF-21 전투기의 비행 시험을 빠른 시일 내에 직접 참관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KF-21의 성능 시험 일정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만큼 기존 일정을 일부 조정하여 해외 조종사들의 현장 참관을 허용하는 방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시험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외국 조종사의 직접 조종은 어렵지만 연구진의 설명과 함께 스페인 고위 관계자와 조종사들이 비행 장면을 참관하는 방식은 충분히 검토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KF-21 전투기에 큰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한국의 T-50 고등 훈련기 성공 사례에 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후화된 F-5 훈련기를 대체하려는 스페인 정부는 한국의 T-50을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F-5는 1950년대 말 미국 노스럽 그루먼에서 개발한 경전투기로 한국 공군에서도 오랜 기간 활용된 바 있는 기체입니다. 스페인 공군은 현재 F-18 호넷과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차세대 조종사를 육성할 새로운 고등훈련기 도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T-50과 FA-50을 검토하던 스페인 공군이 KF-21 전투기까지 관심을 확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KF-21 전투기는 최근 국제방산 전시회를 통해 미국 언론으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CNN은 한국이 4.5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공개함으로써 세계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KF-21의 높은 작전 가용률과 뛰어난 비용 효율성은 미국의 F-35를 넘어설 수 있는 경쟁 요소라며 한국산 전투기의 수출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부터 F-35 전투기의 과도한 가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는데요. 트럼프 2기 내각의 주요 인사로 지목된 일론 머스크 역시 F-35 전투기의 문제점을 다시금 언급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표적인 첨단 스텔스기인 F-35를 두고 예산 낭비의 전형이라며 국방 지출 축소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F-35 전투기는 초기 설계 단계부터 과도한 요구 조건이 반영되었고 모든 임무를 일정 수준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됐으나 실제로는 특정 분야에서 뚜렷한 성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추진됐던 F-35 전투기의 레이더가 공중 테스트 중 갑작스럽게 작동을 멈춰 비행 중 위기 상황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의 주요 언론들에서는 F-35의 기술 결함을 우려하며 새로운 대체 전력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정부 시절 추진된 F-35 레이더 성능 개량 사업은 록히드 마틴과 미국 정부의 강한 압박 속에 진행되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를 F-35 전투기에 장착하려 하자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이번 F-35 전투기의 기능 개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향후 전반적인 개선 작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미국 방산업계에 반복되는 불공정한 관행 속에서 한국 공군은 F-35가 마지막으로 도입되는 미국산 전투기가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 공군의 F-35 실전 배치가 재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측의 일방적인 성능 개선 요구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은 F-35의 개량 비용이 약 3,700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문제는 이 개선 작업이 미국 정부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F-35 성능 향상이 모든 운영국에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는 공동 개발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라며 한국이 별도로 요청한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개량이 미국의 통보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까지 2020년대 중반 이후 개발된 미사일을 포함해 4가지 무장이 추가로 장착될 예정이며 항전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최신화 작업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를 거부할 경우 이후 2차, 3차 성능 향상 역시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방위사업청은 선택의 여지 없이 이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미국산 전투기의 불확실성과 방산, 기업의 독점 운영 방식이 한국의 독자적인 무기 개발을 더욱 앞당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주 국방 실현을 위해 KF-21 전투기의 양산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민간을 대상으로 시제기의 시험 비행을 공개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F-35의 추가 구매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KF-21의 생산을 확대해 한국의 군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KF-21 전투기가 어느 정도의 스텔스 성능을 갖추게 될지 또 무장체계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초기 계획에서는 미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단거리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장착하는 방향이었으나 이는 단기적 접근일 뿐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추진형 미사일과 한국형 공대공, 유도 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장을 국산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단계적인 성능 향상을 통해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나아가 6세대 항공기로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희망이 아닌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입니다. 작년 초 KF-21 시제기들이 상호 연동, 편대 비행에 성공한 사례를 통해 보라매 전투기의 확장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독일 정부는 FCAS 사업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미국산 F-35 도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독일은 F-35 전투기 도입을 결정했으나 해당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독일이 검토에 착수하자마자 F-35 기종이 잇따라 사고를 일으키며 미국 전투기의 신뢰도에 대한 국제적인 의구심이 확산된 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복된 추락사고로 인해 독일 정부는 새로운 전투기 선정과 F-35 도입 계획을 다시 고려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차기 전투기 도입에 난항을 겪던 독일이 한국의 KF-21을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F-35를 계약하더라도
실제 인도는 2030년 이후로 예정된 반면 KF-21은 2026년부터 1차 생산분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KF-21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간 대한민국이 보여준 빠른 공급 역량은 세계 여러 국가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이끌어낸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이 노후화된 전투기를 점차 퇴역시키고 차세대 플랫폼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F-35의 성능 논란이 지속되며 도입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KF-21이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돌입하고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 무기를 대체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KF-21이 이제 미국산 전투기들과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했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이 한국에 방산 압박을 가했던 배경에는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꺼려했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게 될 경우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미국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견제와는 반대로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력 발전을 통해 전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국내 무기 국산화율이 전년 대비 8% 증가하여 90%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 공개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일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KF-21 전투기의 밝은 미래를 예고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카이는 이번 전시회에서 KF-21의 지속적 성능 향상과 더불어 함재기 및 전자전기 버전까지 포함한 통합주력 전투기로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한 2028년까지 KF-21의 완전 스텔스화 모델인 블록2를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이미 공개된 바 있습니다. 블록2 단계에서는 KF-21의 정밀 유도, 폭탄과 국산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이 탑재되어 실전 운용될 예정입니다. KF-21 보람의 플랫폼을 바탕으로 함상 운용형 전투기와 전자전기 모델까지 포함한 전 구성의 개발을 7년 이내에 완료하겠다는 청사진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을 공개석상에서 천명한 것은 곧 외산 전투기 도입을 점차 줄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며 동시에 수출 경쟁력을 갖춘 전략적 무기로 KF-21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한국은 전투기 개발에 착수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훈련기 분야에서는 풍부한 기술력과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의 보잉과도 미국 훈련기 사업에서 대등한 경쟁을 벌인 전력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시제기 비행 이후 보통 5에서 8년에 걸쳐 양산 체제에 진입하는 반면 한국은 고유의 신속하고 정밀한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전투기를 제작 중입니다. 반면 미국산 무기의 국내 도입 비중은 전체에서 6%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미국산 무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상징하며 육해공 전 부문에서 한국산 무기 체계가 급속도로 성장하며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로키드 마틴조차도 한국의 군용기 산업이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KF-21에 장착되는 A사 레이더뿐 아니라 전체 항전 장비 구성에 대해서도 유럽연합 및 영국 주요 언론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로키드 마틴은 한국의 레이더 기술을 직접 접한 이후 위협을 느낄 만큼 충격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은 KF-21 전투기에 장착될 A사 레이더의 성능 향상을 위해 공동개발 체계를 구축해 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성능 향상이 완료되면 레이더에 탑재될 질화갈륨 기반 송수신 모듈의 수는 3,200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화시스템은 이를 통해 기존 대비 160% 이상 향상된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질화갈륨 기반 레이더 반도체는 기존 KF-21 전투기의 탐지 범위보다 최대 20배 이상 넓힐 수 있으며 과거에는 점으로밖에 인식되지 않던 표적도 훨씬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적 전투기의 스텔스 형상까지 정밀하게 분석이 가능한 단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과거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이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코팅과 A사 레이더 반도체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 실패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미국산 A사 레이더 반도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왔습니다. 이는 KF-21 개발이 좌절되어 전력 공백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자국산 전투기뿐 아니라 고가의 항공전자 장비까지 한국에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전략적 계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 방산업계와 바이든 정부의 의도는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춘 KF-21 보라매의 항공전자 시스템과 A사 레이더용 질화갈륨 반도체를 포함해
대부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며 자주 국방 기반을 빠르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기존 전력 자산들과 새롭게 도입될 무기 체계를 K링크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하고 KF-21 전투기를 포함해 스텔스 구축함까지 국산 소프트웨어 기반의 통합 운용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1,500개 수준의 9세대 갈륨비소 반도체를 탑재한 미국산 F-35 레이더 성능조차 KF-21에 장착될 질화갈륨 기반 A사 레이더가 충분히 능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지속적인 기술 축적과 끊임없는 도전은 실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산 A사 레이더는 이미 적기 6대를 동시에 추적해 국산 공대공 미사일로 전부 격추하는 시뮬레이션에 성공했으며 양산화 단계를 거쳐 이탈리아의 유력 기업과 협력 계약을 체결하며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KF-21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결정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KF-21 보람에는 고속 기동성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우수한 기동 역량을 입증했고 현재 한국형 KF-21의 첫 양산 기체 조립도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F-21은 길이 16.9m, 날개폭 11.2m, 최고 속도 마하 1.8 항속거리 약 2,900km를 자랑하는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다양한 시험 비행을 통해 성능 검증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 오랜 시간 대한민국 영공을 지켜온 F-4 팬텀 전투기가 공식 퇴역 행사를 가졌으며 이를 기념해 한국산 KF-21과의 편대 비행이 진행되면서 대한민국 공군의 본격적인 세대 교체가 시작되었음을 국내외에 알렸습니다. KF-21 전투기는 카이와 인도네시아 간의 성능 외적인 이슈와 여러 장애물을 겪었음에도 기술적 측면에서는 명확한 성과를 보여주며 성공적인 개발 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시험 비행에서는 KF-21 시제기가 델타 편대를 형성한 채 마하 1.8 이상의 속도로 고기동 비행을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산 전투기가 초음속을 돌파한 뒤 더 높은 속도로 기동 성능을 극대화했다는 점에서 미국산 F-35보다 우수한 기동성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고도와 고고도에서의 이륙, 다양한 기동 시험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며 기존 전투기들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수준을 드러냈습니다. KF-21의 속도와 기동 능력은 단순한 기술적 사양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를 실제로 구현해내는 것은 결코 간단한 작업이 아닙니다. 마하 1 이상의 고속 비행에서는 강한 공기 저항으로 인해 기체 표면과 날개 주위에 충격파가 발생하고 이는 항공기 구조와 비행 안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물리적 현상은 단순한 엔진 출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으며 고도의 유체역학적 설계와 정밀한 구조 해석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는 정교한 기체 설계와 엔진 출력을 정밀하게 조율함으로써 마하 1.8을 돌파하고도 안정성과 기동 능력을 동시에 확보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음속의 약 2배인 마하 1.8, 즉 시속 약 2200km는 미국의 F-35 전투기 최고 속도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F터버널을 활용할 경우 한국산 전투기의 실질적인 속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속 기동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조종사의 생존성과 임무 수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KF-21 조종사들은 고속 기동 전투에 특화된 전문 훈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현대 공중전에서는 스텔스 능력과 레이더 기술이 핵심으로 평가되지만 최대 속도가 높을수록 기동성과 생존성도 향상되기 때문에 속도는 여전히 전투기의 핵심 성능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KF-21 전투기가 기동성보다는 스텔스 능력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개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고속 기동 성능은 더욱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세계적으로 스텔스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한 국가들조차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스텔스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KF-21의 높은 국산화 비율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의 약 70%가 국내 기술로 제작되고 있으며 항공기 개발 경험이 많지 않았던 한국이 단기간 내에 이 같은 수준에 도달한 점이 놀라운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CNN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함으로써 군용 항공기술 선도국이 독점해왔던 시장에 진입했고 60억 달러 규모의 개발 사업을 통해 수출 확대와 고용 창출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CNN은 한국의 국방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당시 국제항공 박람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기업 중 하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정부와의 협력하에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항공 엔진의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이 고성능 항공 엔진은 KF-21 전투기뿐 아니라 무인 전투기에 장착하는 것도 고려하여 개발 중이며 출력은 1만 5천 파운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KF-21에 탑재된 F414 엔진과 동일한 수준의 성능을 갖춘 것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F-21뿐 아니라 향후 차세대 무기체계 확보를 위해 국산 항공 엔진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5세대급 전투기에 탑재할 엔진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화는 KF-21이 6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시점까지 한국형 항공 엔진의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목표가 실현된다면 KF-21 전투기의 수출 가능 국가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화항공 엔진 부문의 한 관계자는 언제까지 외산 엔진을 들고 해외에 나가 홍보해야 하느냐며 지난해부터 해외 바이어들의 접촉 요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국 방산 산업의 위상을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국방탐 구생활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